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7월 11일 금요일입니다. 오늘 금요일 컨텐츠이고요. 자, 우리 시장 지수가 3,200포인트를 오늘 넘어섰죠. 제가 지난번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죠. 한 3,220 정도까지 한 레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가면은 보통 뭐 그게 이건 지수 기술적인 움직임이고 3,305포인트, 3,316 요 최고점 종가 기준으로는 일봉상 3,305포인트인가 그렇죠. 그죠? 16포인트가 장중 고점이고 종가상 3,305포인트인가 그럴 겁니다. 그러니까 3,300선 이건 뭐 의미는 없어요. 시가총액으로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. 근데 지수적으로 보면은 이 정도가 이제 부딪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할 수 있는 자리라서 3,300대, 3,200대에서부터는 이제 손익비가 좀 떨어질 수 있겠죠. 지수로 보면.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항상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오히려 마음이 동요하는 투자들이 더 많습니다. 왜냐하면 급해지니까. 제가 이게 뭐 좀 입에 발린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주식 투자자에게 되게 가장 큰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되게 경계해야 되는 저는 이걸 거의 투자자의 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소위 얘기는 포모입니다. 포모. Fear of Missing Out. 우리 요즘 친구들 얘기하는 걸로는 뭐 벼락거지 이런 거죠. 내 주식은 못 올라가고 덜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주식들 다 올라가 있고 지수는 3216에 가 있는데 내 계좌는 뭐 2700대에 머물러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우리 투자자들을 되게 쫓기게 만듭니다. 급하고 쫓기게 만드는데 음, 시황이라는 건 시황이라는 건 시장의 상황이 있죠. 이걸 우리가 시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황은 지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지수가 3216이 설령 오늘이 단기 고점일지언정 그래서 뭐 지수가 제가 보는 레벨로는 이제 3000포인트가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당분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마이너스 200포인트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약세장이냐? 아니죠. 이미 시장은 상승 추세 국면으로 진입이 됐어요. 월봉 움직임을 보셔도 우리 시장이 월봉상으로 이렇게 이 수렴 자리가 완전히 넘어가 버렸죠. 그죠?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습니다. 월봉상으로. 이런 걸 보통 대세 상승 국면이라고 하거든요. 이런 거 대세 상승. 이거 대세 상승이잖아요. 지금 그런 국면이 들어왔어요. 그럼 이게 약간 흔들린다고 해서 이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는단 말입니다. 그러니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. 그러니까 3,200포인트가 끝이 아니고 이게 3,000포인트까지 내려온다고 해서 기회가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이게 왜냐? 시장 국면 자체가 강세장이기 때문에, 강세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 추구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방어 전략이 아니고, 주식 계좌를 키울 수 있는 포지션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,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사실 시장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, 내 종목에 대한 점검입니다. 종목에 대한 점검. 그러니까 이번 시장이 순환매가 많이 들어왔어요.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제가 4월 달부터 가장 강조한 부분이 이 정책적인 부분을 절대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. 이번에 증시 부양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이 추진력이 남다르다. 제가 오죽하면은 뭐 15년 전 정확하게는 15년이 아니라 13년 전이네.
일본의 아베 정시 부양에 대한 그 당시 아베노믹스는 N 약세를 비롯해서 수많은 정책들 그리고 증시 친화적인 정책들과 함께 주식시장이 지금까지도 일본 시장이 대세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빗대면서 그리고 제가 주니어 때 주식했던 그 김대중 정권 당시에 벤처 활성화, 증시 활성화 정책처럼 대대적인 증시 부양에 나선다라고 봅니다. 이런 의지 속에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 강세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의구심을 가질 게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. 설령 한 달 조정을 받더라도 이 장세는 조정 시 매수 시장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주식 보유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굳이 막 덜어낼 필요는 없어요. 이게 뭐 초단기 전략상 뭐 감각이 좋거나 대응이 잘 되는 분들은 뭐 시황 국면에 따라서 종목별로 좀 팔았다가 샀다가 뭐 이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주식 보유 관점, 바이 앤 홀드까지 해도 전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신경 쓰면 되냐면 내 포트 구성입니다. 내 포트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느냐 이게 향후 수익률을 결정짓는 요인이고 지금까지의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수익률이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순환매가 있었습니다. 종목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, 이게 지금 하나 에어로입니다. 자, 이걸 제가 저 로고 차트로 보여드리겠다. 이렇게 보면 시장 지수와 무관하게 그냥 마이웨이 대세 상승을 기록하고 있던 주도주들이 있습니다. 그 핵심 선도 주도 섹터가 방산이고요. 그리고 또 여기에 전력망도 해당되죠. 전력망도 핵심적인 주도주 역할을 계속 해왔어요. HD 현대일렉으로 한번 봅시다. 자, 마찬가지 계속 올랐죠. 그 당시에 주식시장은 약했습니다. 그냥 2년간의 박스 조정장이었고 해당 구간에서는 대부분의 바이앤홀드 전략이 다 실패하는 시황이었는데 그죠? 여기서부터 시장은 3년간 약세장이었는데 그 약세장에 30배가 올랐죠. 그죠?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약세장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마찬가지 이 구간에서 20배가 올랐어요. 그리고 무려 지난 시장이 박스권 이게 2600대부터가 사실 넘어갔고 그 이전에는 그냥 관세 하락했다가 이게 회귀했고 6월 달부터가 이제 대선 결과 나오면서 지금의 시장 국면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이전까지도 주도주 역할을 계속 했던 주식들은 오히려 6월 이후에 이 시장이 2600에서 3200까지 오는 동안 별 재미가 없습니다. 그죠? 초동기에 좀 같이 움직이다가 6월 제가 이걸 네이버부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증권주, 지주사 이런 종목들은 제가 계속 강조 드려왔고 이거는 뭐 이 흐름을 시장 흐름을 그대로 같이 개척해서 올라가고 있는 업종 종목들이고 지주사, 금융주 이런 쪽은 뭐 제가 그래서 오히려 이쪽을 편입을 꼭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드렸던 거고 기존의 주도주 라인들은 좀 쉬어요. 왜냐? 이게 잡아요. 제가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가 지금 두 개의 큰 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기존의 주도주 라인은 실적 성장 주도주들입니다. 이건 이제 시대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수출과 대한민국의 어떤 그 대표 산업이 되어버린 이런 종목군들이 대표적으로 방산, 전력망, 조선,
이제 원전도 포함될 수 있는데 원전은 현금 흐름과의 시간 괴리가 좀 있고 방산하고 전력망은 이미 좀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보면서 이제 궤적을 타고 가는 거고 조선이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대세 라인에서 아마 그대로 계속 유지될 거고 이쪽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정책입니다. 이제 정책에는 첫 번째는 이 정책 안에서도 제가 보는 큰 줄기로는 일단은 증시 부양, 그리고 2번이 AI, 3번이 이게 뭐 북극항로 정도 될 수 있겠죠. 네, 북극항로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정책들인데 이게 일단 기본적인 현 장세에서 신규로 부각하는 새로운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커버하고 있어야 되고 이쪽 라인이 최근에 좀 재미가 없었지만 실적은 영원한 테마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적 성장 주도주들은 약간 필터링이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전력, 뭐 방산, 조선, 화장품, 미용, 원전, 뭐 엔터 이런 업황 좋은 애들 있죠.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괜찮았던 주식군들은 다른 많은 종목들이 부각되면서 지금 조금 쉬고 있는데 저는 이제 다 죽는다고 보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주식은 결국은 이익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구분하셔야 되는 게 이제 정책이 6월에 취임했고 임시국회가 7월 달까지 진행이 되고 나면은 정기국회까지 붕 뜨죠. 이제 9월 정기국회 때 하면 또 정책 얘기 나올 거고, 뭐 그 중간에 이제 이런 법령 관련한 국회와 연동되어 있는 이런 정책주들 조금 약해지면서 행정부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또 부각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이러는 동안 그동안 6월 이후에 쉬었던 실적 성장 주도주들이 7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또 이제 본격 들어가기 때문에 8월 중순까지 여기서는 이쪽 라인이 다시 또 부각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두 포트를 주력으로 계속 구성하고 가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까지의 시장 궤적으로 보면 이번 한 달 남짓으로 보면 시장 수익률 초과 달성 쪽은 첫 번째 금융 지주 포함해서 이거 두 번째가 이제 소외 저 PBR주들. 이거는 사실은 실적이 좀 없는 애들은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. 그나마 그러니까 PBR이라는 게 이 과거의 자산이지 않습니까? 이 과거의 자산만이 아니라 즉 어닝으로도 그래도 저평가 라인에 있는 것들을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업황이 별로인 애들은 저는 뭐 굳이 그쪽까지 순환을 노릴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그건 물려 계신 분들의 몫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쪽 라인들을 시장 초과 수익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뭐 7, 8월 달에 약간의 휴식 대비를 조금 해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없는 분들은 이때 오히려 편입을 하시는 게 맞고요. 그리고 신규로는 기존 주도 라인들, 기존 실적 라인들이랑 그리고 국회 쪽에서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제 장관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나면은 행정부 쪽에서의 정책들이 이제 좀 더 나오겠죠. 뭐 이게 AI 정책도 나올 수 있고 뭐 이제 북극항로 이런 것들도 이제 서서히 얘기가 나올 거고 그죠? 실물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양적인 스탠스들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좀 쉬고 있잖아요. 최근에 사실 여기 한 2,900대에서부터 3,200대까지는
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삼성전자도 움직였고, 그죠? LG 그 진짜 엉망진창인 LG 엔솔을 포함한 2차전지도 움직이고 이러면서, 그리고 뭐 포스코니 뭐 이런 주식들 올라오면서 요 구간대 지수 거기에다가 삼성 바이오 삼바까지 움직였죠. 예, 그러면서 사실 지수에 좀 소외되어 있는 투자들이 많이 생겼어요. 근데 그분들은 이쪽으로 타겟팅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. 오히려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쿨다운 할 때 얘네들은 시장과 같이 실 가능성이 좀 높고요. 최근에 오히려 조금 쉬고 있는 종목들이 7월 하순 이후에 좀 부각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장이 다 부러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내달려온 지수의 이 단기 랠리 구간에서 그 정책 허니문 랠리가 있었죠. 이 종목들은 약간 이제 제 생각에는 고점 단기 축소 정도가 괜찮은 시황이 아닌가 싶고, 역으로 얘네들이 올라가는 동안 좀 약했던 주도 성장 섹터들이 지금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생겼거든요. 가격 메리트 생겼으니까 얘네들이 실적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되돌아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것들을 오히려 조금 편입 확대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바퀴 쭉 돌면서 뭐 한 8월이나 이제 보면은 이제 이쪽 위주로 지금은 제가 주도 성장주들 그리고 정책주들 큰 줄기로 타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, 이 안에서도 뭐 예를 들면 정책주에서 은행은 배당으로 왔기 때문에 은행이 많이 올라서 배당 메리트가 좀 떨어지니까 은행은 여기서 신규로 편입을 하거나 가져갈 필요가 없다. 뭐 이런 판단이 될 수도 있겠고, 뭐 예를 들어 실적주 쪽에서도 방사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벤트가 이제 약화되면서 이스라엘, 이란 이런 문제들이 약화되고, 뭐 이란 러시아 사태, 우크라이나 전쟁도 뭔가 뭐 전환점이 좀 생기면 방산 모멘텀이 좀 약해져서 방산이 돈은 잘 벌지만 시장에서 좀 약화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. 물론 실적 확인되면 주가가 쉽게 무너지진 않지만 그 기대 수익률이, 그럼 그 안에서도 뭐 조선 사러 간다거나 뭐 원전 너무 많이 올라 있으니까 좀 더 죽을 자리가 있거든요. 요거 좀 재미없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도 이제 필터링이 좀 되겠죠. 예, 왜냐하면 시장에 다른 많은 종목들로 돈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. 근데 그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성장주, 정책주 안에서도 우리가 좀 핵심주를 선별하는 구간으로 이제 서서히 7월 말 8월 들어가면서 진행해야 되는 미션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하셔서 이전에도 과거의 상승장에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따라서 수익률 격차는 무지막지하게 많이 났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너무 시장 자체가 너무 빠르게 내달려서 앞으로 이렇게 뭐 조정 기간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, 개인적으로 이 시장이 저는 내년 내후년까지도 가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비를 계속 하시면서 또 좀 밀려있는 계좌는 수습 회복도 하시고 수익이 좀 나 있는 것들은 한번 확정도 하면서 세팅을 계속 조절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예를 들어서 과거에 많이 물려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반등이 좀 나왔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이번 정책과 혹은 지금의 경기나 뭐 이런 성장 요인들의 어느 정도의 모멘텀을 가지는지를 정비하면서, 그동안은 내 주식이 가장 힘든 주식이었지만 앞으로도 이 주식들이 그렇게 주목받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이 반등을 이용해서 그쪽을 줄이고 이런 정책주로 좀 더 조정을 이용해서 확대하는 계기로 삼는다든지,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 밸런스를 좀 잡아 나가야 되는 7월 말 8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서, 요 기존 틀은 뭐 실적 주도주, 정책 주도주 두 가지 트랙으로 가시되 그 안에서 종목 조율을 계속 하셔야 되지 싶으니, 이 점들은 제 라이브 방송과
시장 흐름들을 보시면서 잘 체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. 제 종목 아카데미도 뭐 이런 내용들 위주가 될 텐데, 원래 정기 아카데미가 마지막 주 수요일인데 지금 일부 종목들의 약간 변화들도 좀 보이고 해서 좀 고민 중입니다. 한 다음 주 제가 준비하는 기간이, 우리 시스템상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이달에는 한 번 중간에 더 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그 점도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좀 라이트하게 진행할 계획이니까. 뭐, 또 괜찮은 장입니다. 수익 더 많이 내시고, 조금 밀려있는 계좌나 좀 소외되어 있는 계좌들도 충분히 주가 수익 날 수 있는 장세니까, 뭐, 의기소침 하신다거나, 뭐 우리 소위 얘기하는 포모로 너무 힘들어 마시기를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. 파이팅 하시고요.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